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는 저는 지금 이 라이브로 교육 심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교육의 정책, 방향,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이 의견 아주 참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한번 토론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해서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피해를 입거나 상처를 입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가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작용되고 있는지 그 원리를 가지고서 올바른 교육의 방향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자 이렇게 라이브로 교육 심리를 지금 생방송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기탄 없는 의견을 주시게 되면은 그것과 같이 함께 토론을 해보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저는 마음이론의 즉 인간의 마음이 심리하고 상호작용이 되면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 원리를 가지고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에 인간이 서로 상호 마음이 교류가 되고 주고받게 됐을 때 영향이 어떻게 상호작용되는지 그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그 교육 문제를 제가 해석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갑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팩트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쪽에서의 옳다 그르다를 논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이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 뽀리뽕님께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지식교육과 마음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상황이 안 되면 마음학원이라도 다녀야 할까요? 참 이게 제일 난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식교육과 마음교육은 전혀 다릅니다. 지식교육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지식들 그리고 정보와 자료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기술에 관련되는 걸 습득을 하는 거 이거 굉장히 필요하죠. 왜? 현실 사회를 살아가는데 그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필요로 하는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이 지식들을 쌓아갈 때 지식을 내가 습득을 해갈 때 뭐가 발생을 하냐면 내 안에서 이 마음이 스트레스와 상처를 처리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쌓이고 쌓이면 쌓일수록 스트레스와 상처가 많아지는데 이 스트레스와 상처를 제대로 처리를 그때그때 처리를 해내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심리 문제 또는 심리 장애로 인해서 지식은 많으나 심리에는 고통을 받거나 또는 타인에게 고통을 입히는 그런 인간관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연 지식을 많이 갖고 성공하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내가 행복하게 그리고 타인과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우선이냐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논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뽀리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화를 이루는 거거든요. 저는 지식교육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계속 바뀔까요? 그 원인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뭐냐면 마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작용되고 있는 스트레스 상처에 관련되는 부분이 그래서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을 하려고 자꾸 뭐를 바꾸냐면 교육 지식을 바꾸는 겁니다. 사실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마음에서 작용되고 있는 이 원리에 의해서 문제점들이 지금 유발되고 있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 지식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그거를 자꾸 덮어서 또 다른 걸로 더 문제를 양산시키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화를 이루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마음교육에 관련된 즉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를 과연 학교 현장이나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쓰고 있느냐 쓰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리를 마음이론으로 해서 개발을 완료를 해놓고 그거에 의해서 지금은 이 원리를 가지고서 심리 치료 쪽에 중증 트라우마 치료 쪽, 중증 심리장애 치료 쪽에 쓰고 있습니다. 왜? 거기가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을 본인조차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의 가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하는 이런 쪽에 심리 치료 쪽에 지금 현재 제가 이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이 저를 찾아와서 매주 또는 격주로 한 번씩 교사들끼리 모여서 교사 포럼도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마찬가지로 현직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교육에 관련되는 자아 형성기에 필요로 하는 마음교육, 그 다음에 관계 적응기에 필요로 하는 마음교육, 요거를 학교 교과목에 재량 수업을 할 때 적용을 해서 꾸준하게 애 오다 보니까 벌써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실제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전혀 달라진답니다. 공부와 연결, 지식과 연결이 되는 것이 그거는 당연히 가는 건데 이 아이들이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주변과의 관계가 전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교육 현장으로 들어가면 참 좋잖아요. 문제는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마음학원을 열어야 되느냐. 그게 제일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뭘 했냐면 방학 동안에 청소년 마음교육이라는 특강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적응기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교육, 그 다음에 자아 형성기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해서 2개 파트를 내서 매 방학 때마다 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가 문제 생기냐면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그냥 거기다 맡기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과연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느냐,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기타 등등 들어간다? 이거는 거의 지금 현재 불가능. 그래서 제가 오죽 했으면 학자 카르텔이라고, 교육 카르텔이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들어가는 건 진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포기를 했고, 그래서 뭘 했냐면, 그러면 이 방법을 엄마들에게 알려주자 해서 만든 게 마더 테라피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이 아이들의 양육 방법과 자녀들에 관련된 양육 방법과 자녀들의 심리가 문제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하고 치료하는 능력을 갖게 되면 학교 공교육에서는 못 해주지만 실제로 부모가 엄마로서,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심리를 안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안정화돼서, 그리고 지식교육을 배웠던 거, 그리고 본인들이 경험했던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거를 알려주고자 아이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해버리니까 부모들이 맡겨버리니까, 그래서 부모들에게 그거를 해주자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바로 마더 테라피 과정입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색안경을 너무 많이 낍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까지는 제가 학교에 이런 마음교육 때문에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색안경을 많이 낍니다. 무료교육도 갔었고 많이 다 해봤거든요. 정말 많이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서 그 다음부터 2년 전부터는 학교 현장에 실제로 가고 있질 않습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마음학원이라는 것도 만드는 건 전 반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학부모들이 배우거나 또는 선생님들이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에게? 바로 아이들에게, 학생들 또는 나의 자녀들에게 그거를 알려주고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지식교육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